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나스닥 매매 방법입니다. 5월 21일자 야간 나스닥 장이요. 자, 진입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설명부터 할게요.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시그널 차트는 이 차트는 틱봉으로 보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노란 선, 이 선이 생명선이에요. 노란 선, 이 선이 생명선. 이 선 기준으로 하방,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 위쪽 붉은색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은 전 저점, 전 고점 자리를 표시하는 선이에요. 자동적으로 이 시그널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기를 뭐 돌파나 이탈을 하지 않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하방으로는 매수가 강한 자리.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그리고 위에 저항선은 이 자리는 부분에선 매도세가 강한 자리여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야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장이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상승을 할 때 보시면 하방으로 내려와서 이 저점 자리를 하나 두 번에 지지하고, 그렇죠. 여기 한 번, 여기가 한 번이네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이 노란 선을 넘어서 가지고 붉은색이 형성되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요 고점 자리를 못 넘고 하방으로 밀릴 때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보면 홀딩을 여기서 자꾸 홀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노란 선이 유지돼 있고 상방향으로 향해 있고 붉은색이 항상 유지돼 있죠.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는 보시면 노란 선을 지키고 있고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음봉이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못 넘고 다시 음봉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해줘야 되는 자리. 그러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나오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위에 고점 자리 긴 라인선이 그어졌죠. 그럼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위에 요 전고점 자리도 못 넘고 떨어지죠. 그랬을 때 요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매도를 해서 홀딩할 때는 노란 선이 하방으로 꺾여졌는지 확인하시고 요 5일선 5일 기준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음봉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까지 내려오면 요 지지자리, 그쵸? 전저점 자리를 밑으로 최저점 자리를 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까지 여기는 못 가고 여기서 양봉이 두 개가 나와 버리니까 요 자리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서 노란 선을 다시 넘어가서 붉은 선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맞고 떨어져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양봉으로 올라가서 노란 선을 넘어섰을 때 이 자리가 매수 자리. 저희는 매수를 잡으면 항상 홀딩이죠. 손절 나갈 때까지. 손절 자리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 올라탔으니까 바로 윗자리네요. 요 저점 자리, 전저점 자리가 손절 자리. 그래서 홀딩을 했을 때 홀딩하는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은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붉은색이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렇죠. 여기도 올라탔어요. 5일선을 올라타고 노란 선을 넘어서 있고 붉은색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를 넘는지 확인해 보고, 여기를 고점 자리를 넘는 걸 확인해 보고, 넘었죠. 넘어섰다가 위에 또 고점 자리가, 여기가 이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자 봅시다.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못 넘고 떨어지니까, 자 음봉 맞고 내려오니까 요 구간에서 익절을 해 주셔야 돼요. 강하게 넘으려 그러면은 이 붉은 선이 이렇게 꺾여지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은 선이 꺾어져 가지고 밑으로 눌리는 자리 익절을 하고, 자,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나와요. 요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인데 여기를 깨고 넘어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요 노란 선을 깨죠. 그랬을 때 깼을 때 매도. 했을 때 밑에 지지라인, 전저점 지지라인을 깨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깨지 못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익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 때 요런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하고 밑에 깨는지 확인해 보고 못 깨고 올라타면 다시 익절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밑에를 지지하고,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지지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죠. 그러면서 노란 선을 지키면서 붉은색이 유지가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 자리는 이 자리를 잡고 이제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른 거 지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모양대로만 보는 거예요. 모양대로만. 이 시그널 차트에서 이 신호가 붉은색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갔을 때 홀딩을 하는 조건이 나오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노란선 상방 붉은색 유지, 노란선 상방 붉은색 유지, 붉은색 유지를 하면서 보면 5일선 위에서만 계속 놀고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고점을 못 넘은 상태에서 밀렸는데 다시 이 고점을 강하게 뚫고 넘어가죠. 그러면 위에 고점 자리, 그렇죠? 이 고점 자리가 또 여기 이 부분이 또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첫 저항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저항 자리죠. 이 지점을 못 넘고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우리가 홀딩을 해서 추세를 먹으면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먹을 수 있죠. 여기가 저점 자리가 이렇게 거놨기 때문에, 고점 자리를 거놨기 때문에, 정고점 저항 자리를 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음봉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여기를 강하게 뚫지 못하고 이 지점, 첫 번째 지점 자리는 반등을 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도를 했을 때 이 자리가 바로 직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는 한 번에 못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240틱은 약간 하방으로 노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900틱짜리에서는 노란선이 상방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위에, 자, 위에 볼게요. 여기서 보면 붉은색이 유지되어 있고 노란 선을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으면은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노란 선 지지하고 있는 붉은색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할 수 없고, 여기 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를 넘었을 때, 강하게 넘을 때는 제가 이 고점 자리 넘을 때 이렇게 붉은색이 유지돼 있고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붉은색은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봉으로 넘어가야 돼요. 양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음봉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노란 선을 깰 때 매도 해서 전저점을 깨는지 보고, 못 깨고 다시 올라오면 익절을 하든 해야 되겠죠. 아니면 홀딩을 하고 요 고점 자리, 요 자리죠. 요 정고점 자리, 요 자리를 못 넘으면, 정고점 자리가 여기 틀 있네요. 여기 요 자리. 요 자리를 못 넘으면 홀딩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홀딩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매도를 해서 여기를 못 넘고 다시 빠졌을 경우에 홀딩을 할 때는 손절 자리는 또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못 넘고 다시 빠지니까. 그래서 이 고점 자리를 못 넘고 빠질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밑에 이 저항 자리를 깼죠. 깼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바로 반등을 해서 복구를 해서 노란색을 넘어서고 붉은색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붉은색이 무너지면서 노란 선을 깼죠. 깼는데 깨고 내려와서 이 저점 부분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다시 올라타요. 올라타가지고 붉은색 노란 선을 올라타고 붉은색 구간을 만들고 올라갔을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지금은 상방향 유지고 900틱짜리에서 노란 선이 하방으로 꺾이지 않고 상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 선이 이렇게 꺾어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다시 상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홀딩을 했을 때 자, 저희는 매수하면 홀딩이죠. 손절 자리는 이 자리죠. 손절 자리 짧아요. 이 자리고,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은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고점을 넘는지 봐야 되고요. 이 고점 자리를 넘는지 봐야 되고요. 여기를 못 넘고 빠지면 익절을 해버려야 돼요. 이제 넘고 했을 때 홀딩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꺾이잖아요. 그쵸? 꺾이면서 요 노란색 부분까지 왔을 때 이런 데서는 익절을 해야죠. 익절을 하고 나서 여기가 보시면 어느 자리냐면은 지금 저기 최고점 자리, 요 최고점 자리를 넘은 상태예요. 그쵸? 넘고 나서 음봉이 떨어져서 밀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붉은색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반등을 했을 때 매도를 쳐야 되는 자리예요. 이 다시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빠지면 매도를 쳐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240틱을 보시면
240틱을 보시면 강하게 떨어져서 노란 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봉하면 여기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리고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이쪽에서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홀딩을 하려 그러면은 요 고점 자리, 이게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 자리를 넘는지 확인을 해야죠. 여기 위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손절 자리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못 넘으면 홀딩을 해서 요 부분에서 익절을 하든가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전저점 자리,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를 깨고 확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항상 지지를 하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는. 다가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고점 못 넘고 자꾸 노란 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횡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추세는 이 노란 선을 깨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붉은색이 계속 연결돼야지 추세인데 지금은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횡보 구간에서는 보시면 박스 매매, 위에 박스 매매, 밑에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노란색을 올라타고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노란선을 올라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해야죠. 지금 박스 매매라는 건 횡보 자리 박스 매매는 위 고점 밑에 저점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홀딩을, 우리가 일단 매수를 잡으면 무조건 홀딩이잖아요. 단타는 치지 않고요. 그러면 요 자리가 손절 자리, 여기 자리가 매수 자리. 넘어갈 때 매수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홀딩을 했을 때 노란선이 상방, 붉은색 유지. 홀딩, 얘도 마찬가지로 노란선 상방, 붉은 선이 크게 유지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는 게 붉은 선이 이격이 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항상 반등을 하니까 이 고점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죠. 고점 자리를 넘고 나서 밀렸을 때 이런 데서 익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고점 자리를 못 가니까 이쪽에서 익절을 해도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면은 시그널 차트를 이 색깔만 보고 홀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뭐 여기 뭐 한 747에서 샀다 그래도 한 66, 뭐 65 이 정도 되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예? 20포인트 정도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홀딩을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한 30포인트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먹고 나서 일단은 이 고점은 넘어났으면 이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도 보시면 모양이 이 노란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반등을 했는데 고점 자리를 못 넘어요. 그러면 다시 노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해가지고
홀딩을 해서 할 때 조건은 이 노란 선이 기준선이 되고 하방으로 유지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이평선, 5일 이평선 요 자리를 계속 하방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얘도 보시면은 맞고 떨어지면 요 이평선 밑에서 음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양봉이 안 나오고 계속 음봉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밑에까지 우리가 매도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자리가 지지를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노란 선을 다시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홀딩을 해서 위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런 모양에서도 좀 매수를 해서 홀딩을 좀 오래 가져가야 되는 게, 일단 여기가 두 번 지지를 했으면 위에 고점을 깨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못 넘어가고 요 자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자꾸 매도를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붉은색이 유지돼 있고 요 노란 선을 몸통으로 다 깨지 못했잖아요. 노란 선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얘는 노란 선 넘어서 가지고 붉은색이 유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잡았으면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가 시그널 차트 이용 방법, 그리고 교육, 또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우리가 홀딩해서 길게 먹고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리딩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